수리고등학교 2024 이렇게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우선은 앞에 쉬운 것도 나와요.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a 더하기 x가 b다. x는 b 빼기 a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서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갖다 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선은 가볍게 답이 5가 된다. 5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래서 x에다가 뭔가를 갖다 집어넣어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전개시키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개시켜서 갑시다. 우변 전개 보시면 제일 높은 차수 a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a는 무조건 1 그 다음에 뒤쪽에 b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것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2i 곱하기 z바 z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z가 a 플러스 bi 그럼 저기 써져 있는 z바는 a 마이너스 bi 그래서 이 i에다가 z바 a 마이너스 bi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2 더하기 2i가 되는 것이고 좌변 전개하시면 2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i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양쪽 같게 놓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a가 2니까 a 값이 1이 되고 2b가 마이너스 2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두 개 갖다 빼서 계산하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연산하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만약에 헷갈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것들을 다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 루트 8 곱하기 허수 단위 i 빼기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분의 루트 8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i가 튀어나오면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루트 갖다 곱하는데 안쪽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빼기 루트분의 루트인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를 그냥 양수로 놓고 계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루트 합쳐질 때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이 분자 8 그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는 여전히 루트 마이너스 4고 그래서 걔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허수 단위 i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건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i a는 마이너스 4 b는 2 그래서 두 개 갖다 더하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죠? 네. 자,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맞나? 그거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은 것이고 정리해보시면 1 마이너스 12 더하기 4k가 0보다 작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4k가 11보다 작은 것이고 그래서 k가 4분의 1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네요.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이 3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곱식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그 제곱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a제곱 그 다음에 2b 전체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플러스 2ab가 b가 2b이기 때문에 4ab 2bc가 b가 2b이기 때문에 4bc 2ca는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냥 내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뭐로 묶어줄 거냐면 2로 묶어 그러면 2ab 2bc 플러스 ca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들의 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36. 그 다음에 2 곱하기 저 뒤쪽에 괄호가 32. 36에다가
64를 갖다 더하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0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제곱하기 전 녀석은 10이다.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지만 세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이고 보기에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찾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번은 인수분해하라 그랬는데 누가 반복되고 있냐면 3x-y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3x-y를 라지 a로 잠깐 치환을 하시면 저 위에 있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3이 되고 그게 이제 인수분해된 결과가 a-3하고 a 더하기 1 갖다 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라지 a에다가 이제 원래 나와 있었던 3x-y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3x-y-3 그 다음에 3x-y 더 미안해요. 3x-y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 있다. 요 핑크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a가 얼마? 3이 되고 여기 밑줄이 요 밑줄이 돼야 하니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조건 f의 마이너스 1과 f3이 같다. 우선은 주어진 2차 함수가 2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항상 축에 대해 좌우 대칭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2차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에 이 부분은 x가 3일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축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있는 거니까 x 이퀄 1이 축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걸 통해서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뭐 예를 들어 p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x-1의 제곱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선 x 이퀄 1이 그 축이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앞에 뭘 갖다 곱하지 않은 이유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p가 되고 그게 여기는 요식과 같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3이 1 더하기 p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다. 그 p가 바로 이 문제에서의 뭐가 되는 거다? 최소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봤었죠? 제곱을 진짜로 통분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는 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가 0이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4가 0이다. 그래서 저 분모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얼마가 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야 파란색을 우변을 반대쪽으로 이항했을 때 원래 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베타 빼기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과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를 갖다 더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을 위해서 통분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두 개 갖다 곱한 것 분의 위에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질 거고 통분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분의 위에 분자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더한 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한 건 4가 되어가지고 4, 그 다음에 6, 9, 그 다음에 마유 해서 계산하면 19분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10번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자, 10번에 보니까 fx equal 0의 두 근이 먼저 안 나왔는데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사고 알파하고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그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f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f에다 x 대신에 베타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다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인데 새로 나온 x에 대한 2차 방정식 f의 10-2x equal 0에서 근을 찾으라고 하는 건 여기다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었더니 좌변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f에다 뭘 갖다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알파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근이라고 하는 건 저 괄호 안에 10-2x 전체가 알파가 되는 거.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10-2x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2x가 10-알파니까 x는 5-2분의 알파. 그 다음에 2x가 10-베타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는 5-2분의 베타. 그래서 두 근은 얘랑 얘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면 5 두 개 있으니까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베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는 건 필요 없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답이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총 문제가 몇 문항이 나왔냐면 11문항이 나왔는데 10문항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쉽다의 의미가 뭐 그냥 뭐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히 뭔가 걸릴 것 없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 풀었었던 기본 형태의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절반 정도의 점수는 조금 받았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11번부터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px는 몇 차다 항식? 3차다 항식. 최고 차의 계수가 얼마? 1.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뭐? p0. 오케이? 그래서 px가 뭔지를 알아야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서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px 플러스 4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3x로 나눠 떨어진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p의 x 플러스 4에서 p의 x 플러스 1을 뺀 걸 x제곱 더하기 3x 다시 말해 x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에 몫이 있을 거고 뒤쪽에 원래는 나머지를 갖다가 더해줘야 하는데 더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자, 나에 보니까 x 곱하기 px라고 하는 이만큼의 식을 뭐로 나눴냐면 x 플러스 2로 나눈 거지. 그래서 이거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뭐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만 갖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가 나머지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 보시면 p의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px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그 값들을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p-2가 1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 언제 p-2가 튀어나오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올걸요. 지금 여기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p1 빼기 p-2가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p1이 p-2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p1은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0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P4 빼기 P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P4 마이너스 P1이 0이니까 P4가 P1이 되는 거고 P1이 얼마냐면 1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PX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함수값 3개를 찾은 건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PX가 1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도 4를 집어넣었을 때도 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PX는 x-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이고 거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다 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겠지. 그래서 문제 조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PX를 갖다 구성하고 나면 뭐를 구하면 된다? P0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에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0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답이 얼마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카운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수 AB와 1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저 다항식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형태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변을 먼저 한번 좀 갖다 전개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랑 마이너스 ax니까 2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은 x 마이너스 3b를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하시면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나오는 게 지금 요 2 마이너스 ax하고 x를 갖다 곱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요 x제곱이랑 마이너스 3b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곱하기 x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제 x를 찾을 건데 그게 마이너스 2ax가 있고요.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ax하고 마이너스 3b 갖다 곱하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6bx 플러스 3ab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더하기 3abx 그 다음에 플러스 6ab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이 빨간색으로 전개시킨 식이 지금 다시 초록색으로 만드는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개수들을 비교하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즉 2-a-3b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더하기 3ab가 3ab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n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식 갖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3ab 3ab 날라갑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더하기 3b가 2가 되고 얘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두 개 같아. a 더하기 3b가 2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n이 6ab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는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n은 150 이하의 자연수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한 n들 중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이너스 6ab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에서 A하고 B가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냐면 정수라고 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 AB에 의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150 이하의 자연수 n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n은 A랑 B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6AB가 15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는 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6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3B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정수인 순서쌍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가 0이고 A가 2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은 N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거 버리죠 그냥. 그 다음에 B가 1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 B가 1이면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이면 마이너스 7이 되고, 4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5면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가지는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A, B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면 N이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돼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 B가 2면 마이너스 8이니까 6, 8에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랑 3이면 마이너스 21이죠.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21 갖다 곱하면 12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4면 40이니까 240이면 성립을 안 하겠지. 그래서 더 이상 만족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B가 양수일 때만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0인 건 빼자 했는데 B가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래서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가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면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면 1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만든 A, B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갖다 집어넣게 되면 5하고 마이너스 1일 때 n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3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8하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래서 16이랑 6을 갖다 곱하면 9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3이면 33에다가 6을 갖다 곱하니까 또 안 되겠죠. 150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능한 걸 다 갖다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얼마냐면 126이고, 제일 작은 게 6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3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고? 직접 하나씩 다 카운팅을 하고 연산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3번. 이건 또 우리가 본 적은 없었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길이가 2인 막대 32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높이 2짜리 직육면체 모서리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최대 부피는, 이거 약간 성량계비를 가지고 직육면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뭐 성량계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가 2인 막대 32개. 그러면은 총 길이가 얼마가 되죠? 64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직육면체들을 만드는데 고정되는 건 있어. 높이가 무조건 얼마래? 2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높이가 지금 2로 고정되어 있고,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야. 그러면 지금 총 길이가 64인데 높이로 이미 8을 갖다 썼으니까 A가 몇 번 나오죠? 4번. B도 4번 나오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64에서 8을 갖다 빼서 56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1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A 더하기 B가 14. 그 다음에 부피 V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AB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A하고 B도 길이가 2짜리를 갖다 연결한 거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a 더하기 b가 14고 2ab라고 하는 게 2랑 12, 4랑 10, 6이랑 8, 8이랑 6. 이건 뭐 어차피 뒤집어줘도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거기서 갖다 집어넣었을 때 최대 부피는 어쨌든 a하고 b 갖다 곱하기 제일 큰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언제 있냐면 요때겠죠. 6, 8에 48.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48 계산하시면 9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1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에 보시면 z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보통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하죠. 양변에 1을 갖다 곱하고 1을 반대로 넘겨가지고 2z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허수단이 i고 양변을 제곱하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더하기 4가 0이니까 양변 4로 나누면 z 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z 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이 0인 걸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하나의 관계로 보는 게 양변에다가 뭘 갖다 곱하는 거냐면 z 더하기 1을 갖다 곱해주는 거고 그러면 좌변이 z세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우변이 그대로 0이니까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몇 개 단위로 도는 녀석이냐면 z6제곱이 1 그래서 몇 개 단위로 도는 거다? 6개 단위로 도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z25승 마이너스 z50승이 1이다. 그럼 z의 25승은 z세제곱에 38에 24 하고 다시 z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8승 곱하기 z니까 그대로 z가 되고 그 다음에 z의 50승은 이미 z25승을 구해놨으니까 이거 제곱인 거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z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z25승 빼기 z50승은 z에서 z제곱을 갖다 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 관계식에서 보세요. z제곱이랑 마이너스 z를 반대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z 마이너스 z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와 끔찍하다. 와 이런 걸 만족하는 확인해봐야지. 왜냐면 z6제곱이 1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저 n승, 2n승, 3n승 하는 것도 언젠가는 규칙에 따라서 되돌아올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뭔가 그 뭐 6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괜히 머리만 아프고 하나씩 우리가 직접 보자고. n이 1이야.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세제곱 더하기 z4제곱 더하기 z5제곱 더하기 z6제곱이죠. 근데 z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간에 좀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네. n이 1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야. 그러면 z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 8제곱, 10제곱, 12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z제곱 그대로 있고 z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z 6제곱은 1,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z10승은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세제곱 세제곱한 거에다가 다시 z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z12승은 또
1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z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 z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 그가 얼마야? 0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네. n이 1일 때 성립했고 n이 얼마일 때도 성립했다? 2일 때도 성립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3일 때 z 세제곱 6제곱 8제곱 9제곱 그 다음에 12제곱 15제곱 18제곱 이고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들이 하나하나가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3일 때도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n이 얼마일 때요? 4일 때요. 그러면 이게 z의 4제곱, z의 8제곱, 12제곱, 16제곱, 그 다음에 20제곱, 그 다음에 24제곱. 물론 한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규칙이 생겨서 n이 1일 때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건 마이너스 z, 두 번째 건 z제곱. z12승은 다시 플러스 1. 그 다음에 z16승은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z20승은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z24승은 다시 또 플러스 1. 그래서 이 z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들이 다시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n이 5면 이 값이 z5승 그 다음에 10승 그 다음에 15승 그 다음에 20승 그 다음에 25승 그 다음에 30승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z 6제곱이 1인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z5승은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z10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 z 세제곱이 3번 있고 그 다음에 z가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z15승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z 세제곱이 5번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z의 20승은 z6승이 3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더 있는 거니까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z25승이라고 하는 것은 38에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8승 1에다가 z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z30승은 z6승의 5제곱이죠. 그대로 플러스 1이 되어가지고 0이 된다.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모두 다 0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6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6이면 z6제곱, 12제곱, 그 다음에 18제곱, 24제곱, 그 다음에 30제곱, 36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z6승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다 1이니까 값이 6입니다.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7이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z7승, 그 다음에 z14, z21, z28, z35, 그 다음에 z의 4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z6승이 1이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z7승을 뭐로 고쳐줄 수 있을 거냐면 z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z6승이 1이니까 z의 12승도 1이기 때문에 z14승은 z제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z의 18승도 1이니까 z21을 z 세제곱으로, 물론 마이너스 1이기는 한데 위에 거하고 어떤 형태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z의 24승도 1이니까 이 패턴대로 가면 z 4제곱, 그 다음에 5제곱, 6제곱 이거 봤던 거잖아. 어디서 나왔었어? 제일 앞쪽에 여기서 나왔던 게 여기 다시 나왔다. 그래서 다시 나온 값이 결국에 또 뭐가 되었다? 0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거냐면 6개 단위로 반복되는 건데, 6개 단위에서 봤을 때 1, 2, 3, 4, 5, 6 하면
1, 2, 3, 4, 5는 되고 6은 안 되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에서 이렇게 5개는 되고 12는 안 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개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6개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16 그래서 96개가 그러니까 n이 1인 거에서부터 96인 것까지가 16개의 쌍으로 묶여 있을 건데 각 쌍에는 몇 개씩 가능한 거냐면 5개씩 가능한 거니까 5개씩 16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97번째, 8번째, 9번째, 100번째까지가 모두 다 가능한 것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4개.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토탈 몇 개가 되는 거다? 84개가 되는 거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